다음으로는 조금 가벼운 일상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KBS에서 아나운서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좀 잊지 못하는 순간,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KBS를 떠나면서 또 드린 말씀인데 저는 KBS라는 30년제 학교를 다녔고 아침마당이라는 12년제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낯선 세상에 취업준비생으로 나와서 뭔가 활발하게 주어지는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침마당을 진행할 때 저는 과외를 받는 학생의 마음으로 진행했어요. 매일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은 보통 집에 와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의 삶의 터전에 오셔서 선생님들이 매일 와서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네.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는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간 맛집들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가서 먹은 맛있는 집은 주변에 소개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10년 전에도 맛집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맛집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갔던 맛집이 분명 제 삶을 풍요롭게 했고 그리고 그 시절에 큰 기쁨을 줬고 심지어 제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분도 제공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방송하면서 숱하게 지나간 저의 출연자들은 저의 삶의 영양분을 책임졌던 분들인데 쉽게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는 분들은 사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훌륭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 있는 박위 씨, 우연한 기회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겪고 다시 일어나서 휠체어에서 생활하면서 훌륭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대학 시절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경추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왔는데 치과대학 재학생이었거든요. 치과대학에 복학해서 그 어려운 공부 다 마치고 지금 서울대 치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규영 교수님도 생각나고. 어떤 분은 로스쿨 재학 중에 주사를 잘못 맞아서 시각을 잃으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셨는데 1년 만에 로스쿨에 복학하셔서 남은 학기를 수석으로 마치시고 변호사 거쳐서 지금은 판사가 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판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구음이라고 하죠. 구어. 입모양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셔서 4개 국어를 하세요. 한국어만 읽는 게 아니라 영어도 읽고 스페인어도 읽고 일어도 읽어요. 저와 인터뷰 하시면서 제가 어쨌든 한두 문장씩은 구사할 수 있으니까 스페인어도 tú eres bonita y amable 하고 뭐 일본어도 뭐 아나타는 니혼고가 빼라빼라 데스까 뭐 이런 문장들을 구사해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시고 웃고 그 언어로 반응하시고 말은 할 줄 아는데 들리지만 않는 분이었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복합장애를 갖고 계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와 손가락 언어, 지어로 소통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방송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달팽이의 별의 조영찬 전도사.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은 외국에서 오신 청년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해맑게 방송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에 올라와서 자기 간증을 한 10분 정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가누기 쉽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에서 스스로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넘어져서 스스로 몸뚱아리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용기를 주고 가셨고 그분은
팔이 없는데도 포옹하는 걸 좋아하세요. 방송 전에 저와 포옹해 주시고 방송 끝나고 방청석에 계신 어머니들과 다 포옹하고 가셨어요. 아니 팔이 없는데 어떻게 포옹을 해요? 하는데 딱 몸에 안기셔서 그 턱으로 제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이분들이 제 기억에 남았던 공통적인 이유는 인생에서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 불행을 잘 주물러서 금과 옥조로 만드신 분이에요. 보석으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결핍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셨어요? 아, 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저에게 주어진 위기요 불행이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에서 저를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달자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불행이라는 시인데요.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제가 정확한 시기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불행 던져버리면 그 불행이 묻은 내 인생도 같이 박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행을 잘 주물러서 잘 다듬으면 그 불행이 하나의 옥구슬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청년기에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크고 작은 불행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잘 주물러 보세요. 그리고 잘 다듬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국민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나운서님께서 림씨 분도 말씀하셨듯이 알아차린 게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나운서님께서 이 불행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알아차리신 것도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나의 이런 훈련이었다라는 걸 알아차리신 거 저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감동인데요. 네. 지금 탁월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제 인생의 키워드가 알아차림이에요. 네. 특히 이제 소통 강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리자.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도 알아차리고 상대의 마음의 상태도 알아차리고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왜 주어졌을까도 알아차리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알아차리자. 그게 제 삶의 키워드인데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느낀 건 아나운서님께서 느끼신 이 길이 아나운서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던 게 알아차리신 게 아나운서님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귀한 분들의 삶을 알아차리시고 그거를 저는 느낀 게 아나운서님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 시청자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아나운서님께서 이 직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보람이라는 게 사실 보람하고 딱 떼어놓고 보세요. 그럼 참 생경한 단어예요. 우리가 보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람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유행처럼 지어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람을 정의 내리면 뭘까? 보람을 한번 정의 내려 보시겠어요? 보람. 네. 보람 뭔가 영어로는 fulfilling 그렇죠. 네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풀어보세요. 사전적 의미로. 풀어본다면 나의 모든 감정을 다 만족시켰다. 나쁜 쪽이든 좋은 네네. 쪽이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탁월한 해석. 네. 어떠세요, 가온 MC?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네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저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말로 뭔가 풀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보람이라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얻는 게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뭔가 가득 참을 느끼는 그런 순간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보면 결과에 대한 만족 혹은 그로 인한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결과, 만족, 자랑스러움, 자부심 왠지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람이란 단어인데 사실 이 네 단어는 좀 무게감이 있는데 보람이란 단어는 뭔가 가볍고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보람 할 때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 대답을 회피해 왔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특정한 상황이 저에게 큰 보람을 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떠나고 나니 앞서 정의한 대로 자부심이나 자랑스러움을 느끼던 그 순간은 바로 마지막 방송할 때였어요. 아침마당을 떠나는 날 저는 KBS를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생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저의 업무적 역할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까지 네 일을 하고 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떠날 때 스튜디오를 찾아와 준 동료 선후배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100여 명 이상이 스튜디오에 웅성웅성하면서 저와 예전에 일했던 PD들, 제작진들, 뭐 작가들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그 환경 미화하시는 이모님들까지 다 들어오셔서 함께 아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나의 떠남을 아쉬워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해서 그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아쉬워해 주셨어요. 실제로 회사에 전화하신 분도 있고 찾아와서 편지를 전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정말 인터넷상에 혹은 여러 보이지 않는 곳곳에 정말 어림잡아 수만 개의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댓글이 저에게는 인생학교의 졸업장이고 제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글을 적어주셨지만 그건 제게 말로 다가왔고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방송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 여러분의 꽃이 돼서 마음밭에 심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말꽃 한 송이를 드렸을 뿐인데 꽃동산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게 제게는 큰 자부심이고 큰 자랑스러움이고 큰 만족이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꽃동산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전에 30년 맛집 얘기하셨을 때도 그 비유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님께서는 30년 그 맛집 비유를 하시면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아나운서님께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사고 하나하나에 그분들의 어떤 인상 깊었던 순간들 그분들이 전해주셨던 감동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슬픈 일도 있었죠. 30년이라는 KBS 나무가 한 그루가 완성됐잖아요. 네. 처음에 묘목을 심었는데 30년 동안 그 나무가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마치 열매처럼 살짝 달려있긴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눈에 띄죠. 다른 열매랑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모양의 열매들은 다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운 열매들이 무성해요.
이 나무 전체를 보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슬픔과 억울함이 하나씩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그게 돋보이기 때문에 아, 나의 30년 삶이 슬펐던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나무는 행복과 기쁨이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에 그 아픈 순간이 돋보일 뿐이지 그 아픈 순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치유받는 시간.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